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환경단체들이 중부발전이 추진하는 군산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판결을 앞두고 반대 기자회견을 갖는 등 기싸움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법원의 판결로 한 업체가 비응도에 추진하는 발전소 건립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보니 법원이 또 중부발전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진형 기자입니다. 한국중부발전이 5,800억 원을 들여 발전소를 짓기로 한 부지입니다. 이미 공사에 들어갔어야 했지만 아직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지난해 중부발전이 제출한 발전소 건립 실시 계획인가 서류를 반려해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군산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반대한다. 군산 지역 환경단체들이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가 군산시의 손을 들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가 들어서면 대기 오염으로 주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 세대가 대기 오염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달 법원의 판결로 한 업체가 비응도에 추진하는 발전소 건립의 길이 뚫린 상황이어서 환경단체의 절박함은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발전소가 승소하면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정부 정책을 또 한 번 역행하는 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고 법이 바뀌고 이런 속에서 군산시가 했던 행정처분은 정당하기 때문에 법원도 그에 맞춰서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하는 취지로 현재 군산 지역의 화력발전소는 4곳, 발전소 추가 건립을 놓고 내일 있을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문화 콘텐츠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예산이 부실하게 집행됐다는 비판이 커지자 전라북도가 보조금 환수나 업체 제재 같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담당 공무원의 사직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와 연관시킨 점도 사과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8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 콘텐츠 테라피 프로젝트와 2억 8천만 원가량을 지원받은 음파유원지 수중 3D 콘텐츠 개발 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완성도가 부족해 전혀 시연되지 않거나 납품되지 않았고 결국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지난주 이 사업을 총괄하는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의 부실한 관리 감독을 질타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콘텐츠진흥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직원이 사직서를 냈는데 이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자료 요구와 무관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23살에 6살의 담당 직원이 이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행사 전에 이미 사직서를 냈고 그만뒀습니다. 저희 레드콘 사업에 대한 그 자료 요구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게 발단이 됐고요. 전라북도 의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해당 여직원은 행정사무감사 이전부터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을 고민했는데 엉뚱하게도 사직의 원인을 행정사무감사와 연관시켰다는 겁니다. 전라북도는 자체 조사 후 사과했습니다. 사직 사유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직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과다한 자료 요구에 따라서 사직했다 이런 사실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전라북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콘텐츠 제작 분야의 예산 집행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조금을 환수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업체에 문제가 있다는 그 사실이 확인되면 추후에 입찰 과정에서 입찰을 못 오도록 몇 년간 이렇게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그 제재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콘텐츠 제작 분야의 예산 집행이 부실한 만큼 관련 예산을 계속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옛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전주시가 관련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개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만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전주시의 공론화위원회 구성 계획은 물 건너갑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전주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8,978억 원으로 올해보다 2,390억 원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옛 대항방직 부지의 개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비 1억 8천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글로벌 관광 도시로 성장하는 문화 관광 수용 태세 강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인프라 확충 등 이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전주시는 내년 초에 학계와 전문가 등 30여 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 시의회에서 삭감되면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물 건너가고 대한방직 개발 여부에 대한 논의도 중단됩니다. 전주시의 공론화위원회 구성 계획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사유지인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공론화가 특혜이고 공론화는 공유지인 종합경기장 부지에 대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종합경기장 공론화 없이 대한방직 부지를 공론화하는 게 문제이긴 하나 큰 자본들이 들어와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시민의 의견을 묻는 것은 또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전주시의회는 한 달 동안 공론화위원회 예산안 등을 논의한 뒤 다음 달 20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가을에서 본격적인 겨울로 넘어가면서 감기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는 감기가 폐렴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호흡기 병동이 환자들로 북적거립니다. 겨울을 앞두고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도 불고 그래서 지금 기침 환자 5일 정도 됐고요. 기침 가래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2주 전 전국의 독감 환자는 1000명당 7명 수준으로 유행 기준인 1000명당 5.9명을 넘어 지난주에는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폐렴으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56살 김윤여 씨는 일주일가량 기침과 근육통 등에 시달리다 2주 전 결국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감기같이 기침을 많이 하고 또 온몸이 나른하고 온몸이 다 아파요. 아프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라고 해서 입원했는데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는 특별한 자각 증상 없이 감기나 독감이 폐렴으로 악화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노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호흡 부전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감기 증상이라고 해도 발열 증상의 약을 드시고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폐렴 환자 비율이 겨울철에 많은데 12월에 11.8%로 가장 많고 11월이 10.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방을 위해 기본적인 위생 수칙인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충분한 수면과 영양 섭취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순창군에 내년 상반기 대규모 관광 휴양촌이 들어섭니다. 임실군이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2019 산타 축제 홍보에 나섰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동부권 발전 사업으로 진행 중인 순창 슐랜드 관광휴양촌 조성 사업이 내년 상반기 마무리됩니다. 슐랜드 관광휴양촌에는 찜질방과 미식체험관, 방갈로, 수변공원, 구절초 동산 등 다양한 건강휴양체험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안군이 중국 섬서성 안강시와 국제우호도시 교류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부안군과 안강시는 앞으로 청소년들의 해외 연수와 문화체험, 지역발전 정책 공유, 농특산물 교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이 여행업계와 외국인 방송인 등 관련 업계 관계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실 산타 축제 홍보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21일부터 닷새간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열리는 산타 축제에서는 산타 퍼레이드와 가족 트리 만들기, 치즈 컬링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10회 고창 애양대상 증정식이 독립국악당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고창 예향 대상은 장학회 설립 후 통큰 기부를 실천한 송환기 씨가 수상했으며 고창 농악을 전국에 알린 고창 농악 보존회가 예향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익산 장전마을 사태와 관련해 행정기관의 책임과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1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익산 환경문제대책위원회는 장전마을 역학조사 결과 익산시가 비료 공장이 불법적으로 연초박을 비료 원료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책임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익산을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 4명은 주민 22명이 집단 암에 걸릴 때까지 정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익산시가 주민 고통을 외면했다면서 행정기관은 주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익산 장전마을 인근 마을에서도 집단 암 환자가 발생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익산시 함라면 와린마을 주민들은 지난 2001년 장전마을 인근에 비료 공장이 들어선 뒤로 8명의 암 환자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현재 5명이 투병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근의 장고제 마을에서도 이보다 많은 10명가량이 암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마을은 비료 공장으로부터 1km가량 떨어져 있으며 지난 14일 환경부 역학조사에서도 인근 마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이 지난해 10월 전주의 대형 유통업체 9곳을 조사한 결과 이들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전북산 농축산물이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의원은 전북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이 전국 2위를 차지할 만큼 우수한 식재료로 평가받고 있는데도 대형마트가 타 지역 농축산물을 선호한다며 전라북도가 거점 물류센터를 활성화해 지역 상품 판매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립고등학교 교직원이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사건을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합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전주 한 사립고등학교 교무실무사가 한 학생의 중간고사 답안지 오답을 수정 테이프로 고친 사실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학생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의 범행 가담 여부와 답안지 조작 당일 채점실 CCTV 일부가 삭제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첫 민간 전북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월 10일에 치러집니다. 전북체육회는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민간체육회장 선거일을 내년 1월 10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장 후보 등록은 다음 달 30일부터 31일까지, 선거운동은 내년 1월 1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내년 1학기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가 한국장학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내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장학금 신청 대상자는 재수생을 포함해 신입생과 재학생, 편입생 등으로 한 해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내년 1월 21일 통보됩니다. 업무 중에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민원인에게 연락한 경찰관이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법률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경찰서 민원실 소속인 A순경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A순경에 대한 내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순경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까지 서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곳에 따라 눈이 날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익산과 군산 9도, 전주 8도로 어제보다 9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